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가 이제 채 1년도 남질 않았습니다. 6월에는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이 마무리가 되면서 아시아에서만 총 6개의 본선 진출팀 면면이 가려졌는데요. 이제 다음 피파 A매치 데이까지 석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요걸 하기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건 바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 대륙별 지역 예선 중간 결산 도중 시간입니다. 네.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고 현재 각 대륙별 본선 진출팀 면면이 어떻게 되고 예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게 뭐 다른 나라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국 우리가 본선에서 만나게 될 팀들 얘기고 또 월드컵 조추첨에서 어떤 팀들과 우리가 같은 포트에서 이런 것들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 보기 전에 예선 일정 보겠습니다. 2023년 9월 7일에 이제 월드컵 예선전 시작이 됐고요. 2026년 3월 31일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본선 진출팀 몇몇을 가리게 됩니다. 조추첨이 2025년 12월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다 안 된 상태로 조추첨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지난 카타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간 팀들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조추첨이 그냥 돼버리는 거죠. 이 팀들은 그냥 포트 4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48개 팀 가운데 현재 13개 팀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도 뭐 갈 길이 상당히 먼 예선전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본선 진출 확정팀하고 이제 티켓 배분 대역별로 알아보면 48개 팀 가운데 13개 팀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개는 아시아에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 한 팀, 남미에서 3팀, 개최국 3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최국 3장은 이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요 세 팀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아시아는 총 8.5장인데 그중에 일본, 이란, 우즈벡, 대한민국, 요르단, 호주 순서 확정된 순서대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오세아니아에서는 뉴질랜드,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가 본선행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대륙에서는 아직 결정이 하나도 좀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뭐 총 48개 팀 가운데 이제 갓 4분의 1 넘긴 상태니까요. 본선 진출 확정팀의 수가 정말 갈 길이 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켓 배분 자체가 많이 늘어져 전체적으로 48장이기 때문에 아시아 8.5장, 오세아니아 1.5장, 남미 6.5장, 북중미 3.5장 여기는 대륙간 플레이오프 2팀 나가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유럽 16장 그리고 아프리카 9.5장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2장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48개 팀 체제로 본선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정도 늘어났습니다. 내년 2026년 6월 11일에 멕시코시티 개막전을 시작으로 장장 5주간에 걸쳐서 월드컵 본선이 진행이 되는데요. 7월 19일 뉴욕에서 결승전이 열립니다. 아무래도 경기 수가 늘어나고 일정이 좀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경기 숫자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개최 도시의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무려 16개 도시에서 진행이 되고요. 경기 수가 카타르 월드컵의 64경기 이것도 뭐 적지 않은 경기인데 이번 대회는 104경기로 엄청나게 경기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북중미 3개국의 영토도 굉장히 넓잖아요. 경기 수가 는 만큼 그 경기장의 수도 늘었는데 이게 이동거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권역을 나눴습니다. 동부 권역에 뉴욕, 아틀란타, 마이애미, 토론토, 보스턴,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조별리그는 어떤 조가 됐든 요 권역 안에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거리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배정이 될 겁니다. 중부 권역에서는 과달라하라,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휴스턴, 달라스, 캔자스시티고요. 그리고 서부 권역은 밴쿠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읽다 보면 다들 아마 감이 오셨겠습니다만 거의 미국 월드컵이에요. 16개 도시 가운데 11개 도시가 미국입니다. 멕시코가 과달라하라,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3개 도시고요. 캐나다는 밴쿠버하고 토론토하고 이렇게 2개 도시만 이번 월드컵에 참여를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이례적인 그런 대회인데 그만큼 좀
네, 상당히 좀 규모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최도시 16개 도시라는 거는 진짜 엄청나죠. 자, 그러면 대륙별 예선 진행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속한 아시아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예선의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3차 예선이 이미 끝이 났습니다. 최종 순위가 다 나와 있어요. A조, B조, C조 각조 1, 2위를 차지한 6개 팀이 이미 본선에 직행을 했고요. 각조 3, 4위를 차지한 6개 팀. 그러니까 A조의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B조의 이라크, 오만, C조의 사우디, 인도네시아가 4차 예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오는 10월 달에 이제 A, B조로 다시 나뉘어가지고, 조치점 다시 해가지고, 치러지게 되는데, 각조, 이제 어떤 팀들이 속하게 될지는 7월 17일에 일본 오사카의 우메다 예술극장에서 조추첨을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한다고 하고요. 근데 각조 이 경기 개최 장소가 이미 카타르하고 사우디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팀이 뭔가 이렇게 시드를 받은 것 같이 장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홈앤더웨이가 아니고 이제 풀리그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치르거든요. 그런데 제3국이 아닌 참가팀 한 곳에 홈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거 사우디 카타르 본선 가란 얘기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요. 각조 3개 팀이 나머지 2개 팀하고 이제 경기를 치러서 풀리그로 한 번씩 치러가지고 각조 1위를 차지한 2개 팀이 월드컵 본선 티켓을 얻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조 2위에 또 머문 팀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두 팀은 끝난 게 아니에요. 추가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5차 예선이 있어요. 여기에서 홈앤더웨이로 두 팀이 또 경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긴 팀은 대륙간 플레이오프 진출권은 없고요. 진 팀은 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탈락하는 팀은 데미지가 정말 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대륙간 플레이오프 일정은 내용은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아시아는 3차 예선 종료가 됐다. 이미 6개 팀 확정이 됐다. 4차 예선은 10월 14일에 끝이 나는데 여기서 2개 팀이 추가로 확정이 되고 5차 예선은 11월 18일에 끝나는데 여기서 대륙간 플레이오프 진출 1개 팀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남미 지역 예선입니다. 본선 티켓 6.5장 상당히 좀 많이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남미는 10개 팀이거든요. 10개 팀 가운데 6.5장이니까 최대 70%가 본선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떨어지기가 더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남미는 축구 강국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문이 가장 넓다. 현재로서는 이제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브라질이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요. 우루과이, 파라과이, 콜롬비아가 유력한 상황이죠. 7위하고 8위 경쟁이 좀 남아 있는데 이제 여기서 7위 현재는 베네수엘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 둘 중에 한 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진출하겠습니다. 칠레만 유일하게 탈락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북중미 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9월 달에 3차 예선이 시작이 됩니다. 개최국 3개 나라,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이미 본선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나라 뺀 12개 나라가 4개 팀씩 3기조로 나뉘어서 홈앤더웨이로 총 6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9월, 10월, 11월에 각 2경기씩 치르면서 이제 예선전이 마무리가 되게 되고요. 개최국 3팀에 3장을 더해서 본선 진출팀이 무려 6팀이 본선 직행 티켓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사실상 이제 북중미에서는 강자잖아요. 근데 이 세 팀을 뺀 나머지 나라 중에서 3개 팀에게 본선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3차 예선에서 각조 1위를 차지하지 않은 팀들 중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각조 2위를 차지한 팀이 3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2개 팀에게 대륙간 플레이오프 진출권이 주어져요. A조 파나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수리남, B조 자메이카, 큐라소, 트리나 토바고, 버뮤다, C조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아이티, 니카라과. 파나마,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정도 외에 온두라스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좀 약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12개 팀 가운데 최대 5개 팀까지 3개가 직행이고 2개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 나가는 거니까 본선에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네 번째 축구 강대륙입니다. 네, 유럽입니다. 강호가 상당히 많은 나라, 많은 대륙이고요. 네, 본선 티켓도 16장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본선 진출국 48개 가운데 3분의 1이 유럽팀인 거고요. 지난 3월 달에 예선이 시작이 됐어요. 유럽축구연맹 소속 54개국이 12개조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5개 팀인 6개조, G조부터 L조까지는 이미 일정이 시작이 됐고요. 반면에 4개 팀으로 짜여진 6개조가 또 있습니다. A조부터 F조까지. 여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여기는 이제 9월 달에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차 예선 각조 12개조 1위 팀, 12개 팀은 본선에
직행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A조부터 F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예선 시작 안 했는데 여기는 이제 독일, 슬로바키아, 북아일랜드, 룩셈부르크 A조, 그리고 B조는 스위스, 스웨덴, 슬로바니아, 코소보, C조는 덴마크, 그리스, 스코틀랜드, 벨라루스, D조는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E조는 스페인, 터키, 조지아, 불가리아, F조는 포르투갈, 헝가리, 아일랜드, 아르메니아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경기를 아직 안 했고, G조부터 L조까지는 지금 경기가 좀 진행이 되어 있는데 1위 핀란드, 2위 네덜란드, 3위 폴란드, 4위 리투아니아, 5위 몰타. G조 순이고요. 여기 조편성 상당히 치열하네요. 각조 한 팀만 갑니다. 본선 직행이. H조 1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위 오스트리아, 3위 루마니아, 4위 키프러스, 5위 산마리노. I조 1위 노르웨이, 2위 이스라엘, 3위 이탈리아, 4위 에스토니아, 5위 몰도바. 이탈리아 간당간당해요. J조 1위 북마케도니아, 2위 웨일스, 3위 벨기에, 4위 카자흐스탄, 5위 리히텐슈타인. 여기는 이제 북마케도니아하고 웨일스가 4경기를 했고요. 벨기에는 2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벨기에가 승점 4점밖에 안 되지만. 자, 그리고 K조 1위 잉글랜드, 2위 알바니아, 3위 세르비아, 4위 라트비아, 5위 안도라. L조 1위 체코, 2위 크로아티아, 3위 몬테네그로, 4위 페로제도, 5위 지브롤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예선은 1차 예선에서 각조 그 2위를 차지한 팀이 이렇게 되면 12개 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12개 팀에다가 이 조 예선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닌 팀들 가운데 유럽은 또 네이션스 리그가 있잖아요. 네이션스 리그에서 상위 성적이 4위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 직행 못하고 각조 2위를 차지하지도 못한 팀들 가운데 4개 팀을 추가해서 16개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16개 팀을 다시 4개 팀이 나옵니다. 4개 팀씩. 그 4개 팀 가운데 토너먼트를 치러가지고 승리를 한, 그렇게 4개 팀씩 나눠가지고 4개의 그러면 그 토너먼트 우승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4개 팀에게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추가로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 대륙간 플레이오프 가는 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9.5장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전체 54개 나라가 이번 예선에 참가를 좀 하게 되는데 6개 팀씩 9개 조로 나뉘어서 조편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피파 랭킹 198위인 에리트레아가 예선 시작 직전에 참가를 철회를 하면서 한 개 조는 4개 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조 1위 팀에게만 본선 직행 티켓이 주어지게 되고요. 각조 2위가 이렇게 되면 이제 9개 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승점이 높은 상위 4개 팀이 플레이오프 형태로 치러지는 2차 예선을 또 가져갑니다. 여기에서 최종 1위를 한 팀에게만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갈 기회를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 1위를 못하면 조 2위를 한 팀 중에서도 성적이 상위 4개 드는 팀들을 모아서 경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한 팀에게 대륙간 플레이오프 진출 기회를 주는 거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1차 예선에서 1위를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프리카에서는 총 10경기를 치르는데 팀당 10경기 가운데 6경기를 치른 상태입니다. 9월에 2경기, 10월에 2경기가 남아 있고요. 여기서 이제 2차 예선은 11월 달, 그러니까 2위 팀, 상위 4개 팀 하는 이렇게 11월 달에 2차 예선 넘어갑니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 예선 순위를 보면요. A조에서는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기니비사우, 지부티 이런 순서인데 이집트, 살라 이집트가 많이 앞서 있고요. 그리고 B조에서는 콩고 민주공화국, 세네갈, 수단, 토고, 남수단, 모리타니아 이런 순서인데 3개 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기는. 그다음 C조에서는 남아공, 르완다, 베냉, 나이지리아, 레소토, 짐바브웨 순서고요. 나이지리아가 한때 아프리카 축구의 맹주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영 좋지가 않습니다. D조에서는 카프베르데, 카메룬이 경합을 하고 있고요. 리비아, 앙골라, 모리셔스, 에스와티니 순서고요. E조에서는 모로코가 압도적 1위고 탄자니아, 잠비아, 니제르, 콩고 이런 순서로 좀 경쟁이 되고 있고, F조에서는 드록신의 나라 코트디부아르가 가봉하고 가봉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부룬디, 케냐, 감비아, 세이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F조에서는 세이셀이 탈락 확정이고 2조에서는 모로코조죠. 여기서는 이제 콩고가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5개 팀이 참가하고 있는 조인데 여기에다가 콩고까지도 정부 간섭 때문에 이제
정부가 그 콩고 축구협회에 간섭을 하면서 피파에서 징계를 매겨가지고 여기는 이제 탈락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실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조에서는 상위 4개 팀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다. 그리고 F조, 그리고 G조는 알제리, 모잠비크, 보츠와나, 우간다, 기니 이런 순서인데요. 소말리아가 최하위고, 야 알제리 뭐 강국이지만 모잠비크가 굉장히 만만치 않네요. 보츠와나, 우간다까지 해서 여기는 치열한 조입니다. 그리고 H조에서는 튀니지가 선두고요.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적도기니, 말라위, 샹토메 순으로 샹토메 탈락이 확정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고, I조에서는 가나, 코모로스, 마다가스카르, 말리, 중앙아프리카, 또 차드 탈락 확정돼 있고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정말 그 시기 때마다 강자의 면면이 자주 바뀌는 부침이 있는 대륙이다 보니까 좀 월드컵과 인연이 없었던 팀들도 많이 분전하는 모습이 있네요. 다음으로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인데요. 여기는 대표적인 축구 약소 대륙이죠. 규모도 작기 때문에 이 OFC, 오세아니아 축구협회 소속 11개국으로 예선이 치러지는데 본선 티켓이 1.5장이 주어 있습니다. 예선이 좀 빠르게 끝난 상황이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선을 치렀는데 지난 3월 달에 최종 3차 예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뉴질랜드가 최종 승자로 본선 직행 티켓을 가져갔고요. 뉴질랜드는 통상 본선 세 번째 진출하게 되는 거고, 예선 2위인 뉴 칼레도니아가 대륙간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획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륙간 플레이오프 계속 대륙별로 언급을 했잖아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2026년 3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각 한 나라씩 진출을 하게 되고요. 북중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개 팀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요게 피파 랭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파 랭킹 최상, 이 6개 팀 가운데 피파 랭킹 최상위 2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팀에게 시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시드를 받은 2팀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시드를 못 받은 4개 팀이 짝을 지어가지고 2팀이 일종의 준결승을 치릅니다. 여기서 이긴 팀이 올라가서 시드 받은 팀들하고 이제 승부를 가려서 여기 승자가 최종적으로 한 팀씩 월드컵 본선 티켓을 가져가게 되는 이런 구조로 대륙간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피파 랭킹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본선이 확정이 된 2개 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에 이미 본선 조추첨이 결정이 되는데, 피파 랭킹 상관없이 이 팀들은 4번 포트로 들어가서 조추첨이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팀이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간다 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꿀인 거죠. 23위까지가 피파 랭킹, 10월 피파 랭킹 23위까지가 이번 포트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팀이 그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빠져버리면 그 팀 무조건 4번 포트니까 우리가 하나 올라가는 거니까요. 아무튼 우리에게는 피파 랭킹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또 변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재미삼아서 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북중미 월드컵 예선 득점 랭킹인데요. 1위가 알모이즈 알리, 카타르의 골잡이죠. 12골이고요. 2위가 대한민국의 손흥민, 이란의 타레미가 10골입니다. 보면은 아시아하고 오세아니아가 이미 예선전이 끝났기 때문에 이 2개 대륙 선수들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권에. 4위가 뉴질랜드의 크리스 우드, 요르단의 알리 올완, 이렇게 9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아즈문, 이라크의 후세인, 요르단의 알라이마트, 일본의 우에다 아야세, 아랍에미리트의 파비오 리마, 이런 순서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그 다음이 다른 대륙 그 선수들, 콜롬비아의 루이스 디아스가 7골로 11위권에 올라 있고요. 13위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이집트의 모하메드 살라 6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아직 예선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득점을 더 이제 추가를 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순위 역전을 할 수도 있죠. 뭐 사실 뭐 다른 대륙에서 각자 치러지는 데이기 때문에 하나 모아서 랭킹 매기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2위를 차지했길래 겸사겸사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일정이 상당히 깁니다. 길고요. 무려 48개 나라의 그 티켓 주인을 가리는 일정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무튼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뭐 향후 월드컵 본선을 기다리면서 타대륙 상황들을 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